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오늘 영상에서는 고백스월드 채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널의 영상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댓글로 10분 정도 제가 중국인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음이 한국 사람 같지 않다거나 영상의 내용이 깊어서 중국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 저는 한국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모두 서울에서 재학했으며 20살 전에는 단 하루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 친가, 외가의 조부모님 6분 모두 한국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적으로 변경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군대에서 4년 이상을 복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발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댓글을 통해 인지하고 스스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유학, 해외 현지 근무, 주재원 파견 등으로 해외에서 10년 이상을 지낸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혼잣말이나 가끔 하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이상 한국어를 말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30분 정도, 영상 녹화하는 시간과 1시간 정도 가족들하고 통화하는 시간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 한국어 발음에는 외국어 억양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사용하는 외국어마다 각각 완벽한 억양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공도 경제 경영 쪽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언어학 등은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면 중국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인들은 절대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지속적인 사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외국에 있다고 해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비밀 경찰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 미국 등 다른 국가로 귀화한 중국인이라도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일가 친척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족들이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을 공개 안 하고 하는 채널이면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라면 결코 중국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 채널에 중국 관련 영상이 많은 이유는 제가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스스로를 중국 전문가라고 지칭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인 중에서 조선족하고만 접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조선족의 가치관, 성향, 문화는 한족하고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중국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을 역사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은 과거의 중국의 어떤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의 성향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그런 건 지금 시대의 중국인들하고는 괴리감이 크거든요. 조선시대 사건이 현대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본은 중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실상은 외국인끼리만 수업 듣고 학사학위를 받거나 대학원이라도 영어 과정으로 이수하고 중국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미국, 일본 전문가는 많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중국 전문가가 없는 건지 너무 이상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과 중국은 단교가 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수교가 이루어졌죠. 40년 이상을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았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 극심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류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물론 대만이라는 대안이 있었지만 유학을 간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처음 유학을 할 수 있던 세대는 92에서 93학번, 현재 50살 이하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 50세 이상은 경험과 지식은 충분하지만 중국어를 잘 못하고 50세 이하는 중국어는 가능하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받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중국어를 잘 해야 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으로 보는 중국과 직접 인민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들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십 년을 살아도 따로 전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인 우리가 중국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중국어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중국 전문가가 배출되려면 최소한 2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중국 관련된 업무를 맡았었고 대학원만 7년을 다녔는데 주 연구 분야가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상식밖의 주장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특히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은 6.25 때 한국을 침략했으며 지금도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중국의 행보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일본에서 소부장과 중국으로부터 원료 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마무리 가공 후 수출해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한중 간의 무역 거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였던 것이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30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료와 자재를 수입해야 하니 심각한 대중 적자가 시작된 거죠. 더불어 중국의 중화사상, 국수주의의 부활과 사드 보복 등이 맞물려 유통기업인 롯데이마트는 마치 쫓겨나듯이 중국에서 퇴출당했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제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서는 유럽, 인도,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가 가능했던 건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의 야욕을 드러내기 전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일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난 기차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삼국지의 관도대전처럼 조조와 원소가 중원을 두고 일전을 겨루기 전에 각 제후들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조조에게 군사, 원소와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면 결국 둘 모두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건 여러분이 먹던 식사에서 반찬이 한두 개 빠지는 정도이지만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건 먹고 있던 밥상이 엎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청과 명나라의 실제 실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명분만 따져 한족의 명나라만 따르다가 약 400년 전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을 맛봤습니다. 4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선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한국은 중국몽이 아닌 한국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몽에는 한국인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